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구독자분의 사연인데요. 구독자 경섭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참고로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사연 메일을 보내주실 때는 유튜브 닉네임을 함께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에 찍혀오는 이름에는 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까지 모두 언급을 하기에는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지체 없이 1인칭 시점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직 소방관 분들께서 실제 사건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잔인한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저는 군대에서 의무소방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내내 정말 죽음에 있어서도 기발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방법들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뭐 그런 병사들 수습부터 각종 사건 사고들을 워낙 많이 목격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약간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다 보면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과연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끝일까? 이런 생각과 함께 차라리 귀신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귀신을 목격한다면 뭔가 죽음 그 다음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절대로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많은 죽음들을 목격을 하고 사건 사고들을 수습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영혼이나 심령에 대한 존재를 느꼈다든지 목격을 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믿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일을 겪은 후에는 제가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무서운 이야기, 낚시 괴담에 등장하는 그런 주인공들처럼 낚시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겨울 시즌에는 서해안 쪽의 물의 수온이 떨어집니다. 수온이 떨어지면 물고기들도 활동이 굉장히 둔화가 되기 때문에 물고기 손맛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겨울 시즌에는 주로 동해안 쪽으로 볼락 낚시를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날은 저희 집에서 한참 먼 동해 쪽으로 실컷 운전을 해서 출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따라 바람도 엄청 세고 파도도 미친듯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외항 쪽으로 낚싯대 던져봤자 별로 조과가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돼서 내항 쪽에서 집어등을 켜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집어등이 물속을 밝혀가지고 물고기들 모여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때는 내항 쪽과 방파제를 통틀어서도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었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거의 새벽 2, 3시가 가까워 왔어요. 내항 쪽에서 낚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썩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지도 않고 멀리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고기가 안 나와주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낚싯대 던져놓고 스마트폰 보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방파제 옆쪽으로 해서 한 6살에서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항 쪽은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해서 다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그 아이를 보고 이 시간까지 아이가 왜 저기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 정동진부터 삼척 라인까지 워낙 많은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늦게까지 노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바닷가 근처 데려가면 늦게까지 안 자고 막 싸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 아이는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곳까지 와서 집어등 밑으로 헤엄치는 작은 고기들을 보면서 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아이는 한참 동안 물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물고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뭐 가족이라고 볼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놈 귀신 아니야?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긴 했는데 전혀 무섭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그대로 멀쩡한 어린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그 아이로부터 전혀 뭐 이질적인 느낌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부모님도 한참 안 오고 애는 집어등 밑에 계속 물고기나 구경하고 있으니까 제가 물었어요. 야 꼬맹이, 엄마 아빠 어디다 놔두고 여기서 혼자 놀고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또 또박또박 대답을 하더라고요. 바다에서 놀다가 펜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펜션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으면서도 이런 레파토리 무서운 이야기 단골 소재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은 생각일 뿐이었지 뭐 말씀드린 대로 전혀 무서운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너 길 잃어버렸어?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톱 펜션 이러면서 자기가 어느 펜션에서 왔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펜션? 이렇게 다시 되물었더니 물고기를 구경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 바로 꺼내가지고 티맵을 열어가지고 그 T 펜션을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경찰서에 전화해서 아이를 인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낚시도 손맛 못 볼 것 같고 제가 집을 가는 방향이 그 펜션을 지나가는 방향이라서 그 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분 동안 세팅해놨던 낚시 장비 같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보조석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태우고 나서 바깥이 워낙 추웠기 때문에 좀 몸 좀 녹이려고 히터를 틀었는데 추운 데 있다가 히터를 트니까 몸이 스르르 녹으면서 피곤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피곤한 상태로 티맵이 알려주는 그 T 펜션을 향해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을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그렇게 좌회전을 하라는 안내 음성을 듣고 핸들을 좌회전을 해가지고 꺾었어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비게이션도 꼬여가지고 길 잘못 알려줄 때가.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저한테 좌회전을 하라고 알려줬는데 좌회전을 했는데 길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밤이니까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켜고 운전을 하겠지만 주변이 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기분이 너무 싸해서 티맵 내비게이션을 새로 고침해가지고 다시 정비하고 가려고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그런데요, 차 정면 바로 하단으로 파도가 막 일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잠이 확 딱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차, 옆에 애 하나 태웠지? 하고 그 아이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렸거든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몸은 정면을 보고 있는데 얼굴은 90도로 완전 꺾여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밀랍 인형이 뭔가 검게 그을린 것 마냥 얼굴이 잔뜩 그을려 있더라고요. 그러고선 아주 두꺼운 중년 남자의 목소리로 아나 이 씨발놈이! 와, 진짜 그 순간 뭔가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는데 불과 잠깐 사이에 그 아이가 보조석에서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때 사람들이 귀신을 봤을 때 뭐 심장이 내려앉는다, 몸이 굳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윽고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하는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저는 차에서 나와가지고 주변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던 곳이 그 배들 정박하는 곳이 있어요. 차도 들어올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데 콘크리트 바닥 위로 둥그런 쇠기둥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선박 떠내려가지 말라고 밧줄로 묶는 그런 기둥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 바로 앞으로는 완전 직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에 홀린 듯이 바닷가 물 쪽을 향해 가지고 그대로 직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심적으로 너무 충격도 많이 컸지만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정말 살면서 단 한 번도 믿지 않았던 귀신을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뭔가 내심 안 무서운 척을 하고 싶어가지고 차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야, 다시 한번 나와봐. 야, 죽을래? 야, 다시 한번 나와보라고. 그런데 제 스스로도 제가 약간 쫄보라고 느꼈던 게 그 귀신이 저한테 T 펜션에 데려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대로 집에 가면 이 귀신이 내리지 않고 제 차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아서 제가 T맵 내비를 꺼내가지고 T 펜션을 다시 검색해서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집 가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운전을 하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수석에 그 아이가 있나 없나 힐끔힐끔 한 번씩 쳐다보면서 그렇게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렇게 그 T 펜션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펜션 주변으로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어두워서 아주 자세히 보인 건 아니었는데요. 그 펜션 2층이 딱 봐도 화재가 난 것처럼 창문 다 뚫려 있고 완전 그 벽들이 그을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펜션 앞에서 잠깐 차를 세우고 저는 내려가지고 보조석 문을 열고 야, 도착했어,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문을 닫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제가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드킬이라는 거 아시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야생동물이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데 다니다 보면 로드킬 당한 동물 시체는 종종 봐도 내가 그 동물을 치는 경우는 정말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는 동안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마치 동물들이 제 차로 뛰어들려고 마음이라도 먹은 것 마냥 수많은 동물들이 계속 제 앞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요. 도로를 달리면서 급브레이크만 한 10번을 밟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4번은 안타깝게도 동물을 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악마나 사탄 또는 뭐 귀신 같은 거 주변에는 동물 같은 게 막 이렇게 출연을 한다고.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대로 운전을 하다가는 동물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칠 수도 있겠다, 이런 불길한 생각이 막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는 건 무리다 싶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들어가서 눈을 붙이고 해가 뜬 다음에야 집으로 무사히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T 펜션이요, 불법 영업하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업주나 관련자들 지금 다 처벌당하고 있는 기사가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요. 이 사건이 있었던 건 이번 겨울이고요. 어차피 이 펜션은 불법 영업을 해왔던 펜션이고 이미 이름이 여기저기 공론화가 돼서 제가 이름을 밝혀도 사실 상관이 없을 텐데, 뭔가 말도 안 되는 막 연관을 짓고 사람들이 그러실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요. 이건 구독자분께서 제보해주신 순수하게 그냥 경험담일 뿐이니까요. 그냥 괴담은 괴담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코비애TV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